분양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분양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느끼는 건 부동산은 안 팔 걸 사는 거다. 예, 맞아요. 예, 팔면은 무조건 후회한다. 예. 네. 프로세스 좀 네. 간단하게 설명. 네. 프로세스는 이제 5가지 가지죠, 네. 총. 보통 제가 정리한 건 5가지인데 네.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따라 다 틀려요. 네. 그리고 워낙 유튜브나 뭐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이거를 20몇 가지로 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네. 뭐 3가지로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건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일 먼저 토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토지 확보를 하는 게 제일 큰 문제고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70% 이상을 저는 토지 확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다음에 토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이건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네.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설계를 하는데 우리가 그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근데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네. 이거를 수익성을 분석을 먼저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설계라는 걸 하죠. 그래서 토지 확보를 하면서 가설계를 동시에 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가설계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거 수익이 되겠다 네. 싶으면은 이제 토지를 계약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집중 설계를 들어가는 거고, 네. 집중 설계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임대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다세대를 지을지 상가주택을 지을지 상가 건물을 지을지 네. 이거는 그 토지나 그 위치 이런 네.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내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세대를 짓더라도 네. 여기에 뭐 1인 가구가 많다. 네. 그러면은 뭐 투룸이나 원룸이나 1.5룸 이런 그런 약간 거 전략이나 컨셉을 그렇죠.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예. 디테일하게 이제 그 분석을 해가지고 네. 집중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이 단계에서 이렇게 해놓고 네. 그다음에 토지를 처음에 계약금을 주고 토지를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 돈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 토지에 대한 대출을 어떻게 끌어오느냐. 세 번째 단계가 대출. 네. 네. 근데 이 끌어오는 단계에서도 뭐 내가 이걸 건설임대 사업자를 내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대출을 받아올 수 있는 게 퍼센테이지. 50%부터 뭐 80%까지 다양하게 받아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사업자인데 이걸 어떻게 좀 변형해서 가져가냐에 따라 그렇죠. 50에서 80%까지. 예, 그런 식으로 대출을 가는 거고. 실제 대표님은 최대로 받은 대출이 토지 70% 같은. 그러니까 저는 보통 토지 담보로 받지는 않고 예. 이제 건축을 하기 때문에 PF 소규모 PF 스몰 우리가 그거를 스몰 PF라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그러면은 네네네. 아파트나 이런 것들 할 때 네네. 뭐 시공사들이 예. 은행 끼고 해가지고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은행 돈으로 그렇죠, 건물을 그렇죠. 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규모가 좀 작은 거죠. 재밌네요. 예. 그걸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토지담보대출은 50% 정도 보통은 그렇게 상식이 있죠. 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토지 비용 플러스 건축 비용까지 해서 네. 70%에서 많게는 80%까지. 사실 이 부분도 저도 대표님 통해 처음 알았는데 토지만 대출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대표님이 아니요 건축도 나와요. 그래서 진짜요라고 물어봤는데 진짜 다 건축 비용 받아서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네.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아파트랑 요거랑 완전 별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도 주택 공동주택이고, 네. 보통 공동주택이고, 등기부상에. 다세대도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면은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도 주민등록 등본을 가진 뭐 사람이고 저도 주민등록 그렇죠. 네. 네. 똑같은 법. 네, 대한민국 사람이고. 때문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해주는. 아, 해야지 거기에 예대 마진으로 먹고 돌아가는 게 은행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분석을 해보고 최대한 수익이 나겠다 싶으면 싶으면, 최대한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가는 거죠. 다시 대출 얘기 제가 물어보시면 너무 많은데 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예.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은 시공사. 예. 근데 시공사는 보통 여기는 4번으로 적어놓긴 했는데 네. 실제로는 토지 확보나 집중 설계 단계부터 시공사는 같이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공사에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왜냐하면 이제 시공을 하는 사람하고 설계를 하는 사람하고 합이 좀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제 같은 회사 같은 팀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제 사람마다 또 틀려요. 아예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너네 짜고 치는 아상육 아니냐?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건축사하고 따로따로 서로 가자. 이제 견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가 정답이라는 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긴 하지만 대표님 경우는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같이도 가보고 예, 다르게도 따로도. 가보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한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같이 갈 것 같이 같아요.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견제는 예. 이제 제가 이제 지식이 되니까 제가 하면 되거든요. 그치, 처음에 몰랐을 때는. 네, 처음에 몰랐을 때는 내가 모르니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견제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네. 이제 내가 아니까 내가 견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공을 하다 보면 건축사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하면 서로 대면대면 해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서로 자기 자존심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같이 갈 것 같아요. 내가 견제 가능하니까 네. 상권 분립이 필요 없다. 네. 네. 마지막에 또 분양의 시행의 꽃은 분양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분양이든 임대이든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여기 왜 임대로 적어놨냐면은 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시대마다 다 틀리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당분간 이제 계속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바로 그냥 실물로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로 적은 거예요. 이게 분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표님도 실제로 분양은 안 하시지 않아요? 대부분 다 임대로 다 돌리셨죠? 임대를 하죠. 사실 팔았으면 좀 아까웠을 그렇죠. 거 같죠, 그죠? 네. 네. 실수로 뭐 잠깐 하나 판 게 있긴 한데 네. 그걸 팔고 나서 제가 엄청 지금 후회하고 있죠. 아, 올라서요? 오른 것도 있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하다 보면은 계속 정책이나 이런 것들 돌아가는 상황을 보잖아요. 보자.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서울의 앞으로 주택 공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갈수록 없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 지금 거잖아요. 정책 자체도 그렇고 네. 땅도 그렇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빌라가 안 좋다고 하지만 살 데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결국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원재료는 네. 원재료라는 건 결국은 땅이잖아요. 그렇죠. 땅은 결국은 빌라 아니면은 아파트죠. 단독주택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걔네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나온다. 그럼 버티면은 언젠가 내 거 살 사겠지.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임대하는 부분에서 이제 정책을 이용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나중에 해드릴 텐데 그런 것까지 하면은 절대 나는 팔지 않겠다. 나는 임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명확하게 임대만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다 분양도 안 써놓은 거 네. 보면 보통 임대 슬러시 분양 써놓는데 네. 분양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분양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느끼는 건 부동산은 안 팔 걸 사는 거다. 예, 맞아요. 예, 팔면은 무조건 후회한다. 예. 그러니까 부침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제나 경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힘든 경우가 있었죠. 건물이 세 개다 보니까 그렇죠. 당연히 현금적으로 힘들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다 해결이 되고 그때 안 팔기 잘했고 해보신 분의 어떤 네. 한마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네. 그런 버티면 부분이 이긴다. 뭐 예. 이런 맛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답은 사실 나와 있죠. 네. 지을 땅은 없고 인플레이션 오면 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너무 못 살죠. 네, 못 많다 살죠. 보니까 지금 빌라가 한창 오르다가 네. 이사 대책 나오고 나서부터 빌라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뭐 청산 현금 난다고 청산돼, 하고 청산될 것 같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빌라 시장이 좀 죽긴 했는데 근데 이 시간이 가면은 또 어쨌든 풀어주겠죠. 똑같은 네, 어쨌든 풀어주겠죠. 똑같은 또 프로세스가 반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푸르메님이 뭐 건축부터 시작해서 뭐 정치, 경제, 뭐 전체적으로 쑥 이렇게 훑어주셨는데 사실 저도 푸르메님하고 한 5번, 6번 이렇게 미팅도 하고 얘기 나누면서 정말 그 실전에서 많이 배우시고 노하우가 있으시다라는 느낌이 받았어요. 이 영상을 이제 저희가 뭐 지금 보시겠지만 뭐 토지, 그 다음에 설계, 뭐 대출, 시공, 임대 이거 띄워주세요. 이런 거를 통해서 할 텐데 하실 때마다 미리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적어주시고 또 저도 제 상황에 맞게 많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 좋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